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그래도 가치가 좀 더 나은가,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초이스를 하는 게 나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맥락으로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 토지 땅 크기를 보면 일단은 그 가치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땅 중에는 이제는 그 토지가 단일 토지로 5,000평 이상 토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남아있는 준공업지역 토지 중에서 5,000평 이상 되는 토지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제 토지가 이제 1,000평으로 봤을 때 준공업지역이 용적률이 400%고 이제 인센티브를 20% 받아서 480%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부분까지 이제 다 용적률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사업 용적률로 봤을 때는 한 700%에서 한 800%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1,000평에 보통 기본적으로 한 8,000평 정도의 연면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00평으로 보면 한 15,000평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3,000평이 되어야만 2만 평이 조금 넘어가는 이런 구조의 지산업센터가 됩니다. 간단히 따졌을 때 토지 3,000평에 2만 평짜리 건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2만 평짜리 건물 정도 되어야 조금 건물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1,000평 토지에 들어가는 10,000평 이하의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소형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000평에서 한 2만 평 사이 중간대로 들어가는 토지 한 2,000평의 대로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를 한 중형대 지식산업센터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이스를 할 때는 기형이 같은 값이면 사실은 큰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지식산업센터가 아무래도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업무시설로 입주를 했을 때 편의시설과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까지 사실은 토지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쾌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컸을 때 뭐 이제 규모면으로 지금 현재 따지는 거고요. 이제 또 금액적인 부분도 또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눈에 시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가장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일단은 건물을 큰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 대상에서 볼 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희소성이 있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식산업센터는 그 일반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일반 개인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의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체들만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봤을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는 곳이 임대사업도 그렇고 또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사실은 서울 구로 가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았고 영등포 지역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영등포 지역이 구로 가산 지식산업센터보다 훨씬 더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언급해 드리는 것이 기형에 갈 거면은 조금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은 곳, 그런 곳에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할 때 나중에라도 희소성 부분에서도 그 처분하기도 좋고 황금성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도 임대사업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트렌드가 사실은 더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업 지역에만 들어가다가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족도시로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해서 거의 지식산업센터가 택지개발지구 안에 거의 대부분 사전에 미리 토지를 예정돼 있는 그런 토지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초창기 분양을 하던 데 회사들은 시행사들은 굉장히 분양이 잘 되지만 이제 이 건물들이 이제 도시지원시설에 지식산업센터가 다 지어지고 실제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신규로 분양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새로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주변에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분양을 할 시기 당시에는 그런 비교 대상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로써 이렇게 분양사원들이 분양을 하고 이렇게 돼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이 유관에 들어오고 입주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분양을 하는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눈에 보이는 비교 대상으로 인해서 아 저렇게 공실이 많은데 내가 이걸 사도 되느냐라는 이런 회의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택지개발 지구로 들어가더라도 택지개발 지구만 놓고 봤을 때 그 대부분 택지개발 지구는 서울에는 없잖아요. 이제 마곡지구가 만약에 택지개발 저렇게 했었었는데 마곡지구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서울 시내에는 택지개발 지구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는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분명히 신도시 안에는 이렇게 자족도시 형태로 해서 택지개발지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지구도 서울과의 연계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느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거잖아요. 서울 인근으로 봤을 때 택지개발지구는 갖다 따지면 강남권하고 가까운 뭐 이렇게 광교 쪽 이쪽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고요. 판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그 하남 미사 지구가 굉장히 좀 핫한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최근에는 나올 것 중에는 그 상암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덕은 지구 이런 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로서는 좋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을 경기도권 특히 이제 택지개발 지구를 초이스를 하실 때는 참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해야만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판매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100% 다 신뢰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용 공장을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초이스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규모 면에서는 좀 큰 게 좋다.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 좋다. 그 다음에 기업체가 많은 곳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통틀어서 그래도 가장 무난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따지자면 택지개발 지구보다는 서울이 낫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다뤄오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이렇게 황금성이 더 좋고 하는 것들을 사실 비교 데이터 분석으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이제 세상의 대세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이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은 물론 조금
제가 늘 이렇게 차량 안에서 출퇴근길에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이제 어떤 여러분들에게 뭐 속이고자 함이 아니고, 제가 이제 14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해오면서 제가 나가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나가는 거잖아요. 머리가 정제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고 대본을 정리해서 나가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진실이 아니고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런 말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초이스를 잘 하셔서 지식산업센터를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에 굉장히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 조사를 한번 요구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